자,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가 선생님이 게시글에 공지해 놓았습니다. 중간고사 일정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빨리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빠르게 범위를 공지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수업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수업 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뭐 영상 언제 내리실 거예요? 뭐 언제까지 좀 올려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은 선생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해주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개념 설명을 하기 전에 어제와 똑같이 세 문제를 먼저 풀고 개념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준 3개의 문제예요. 자, 307번 한번 먼저 볼게요. 고쟁이 307번. 자, 고쟁이 307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Z 4제곱을 했더니 0보다 작대요. 그때 기역, 니은, 디귿을 참, 거짓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자, 그러면 여기서도 굉장히 센스 있는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 어떤 Z를 4제곱 했더니 0보다 작다. 어떤 수를 4제곱 했더니 0보다 작아요. 평범한 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Z제곱이라는 애가 어떤 수여야지 얘가 0보다 작아질까? Z제곱이 순허수여야 되겠네. 그래야 얘를 다시 한번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어떤 Z제곱이라는 애를 선생님은 좀 신기하게 HI, 하이 뭐 이렇게 HI라고 둘 수 있겠다.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 H라는 상수는 0이 되면 안 되겠네. 자, 그럼 기역부터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자, 기역. Z바의 제곱은 순허수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한번 봐봐요. Z제곱이 HI야. 그러면 Z제곱 그러니까 켤레한 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HI의 켤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HI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 또한 무슨 수다? 순허수네. 기억 정답. 자, 기억은 선생님 무조건 풀어야 된다 했어요. 니은. 이번엔 뭘 물었냐? Z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니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 Z라는 애를 우리가 모르니까 A 플러스 BI라고 한번 둡시다. 그럼 야를 제곱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I인데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Z제곱이 뭐여야 돼? 순허수여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은 0이 돼야 돼. 미안합니다. 여러분, 순허수가 돼야 돼. 따라서 실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이겠네.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어? 얘에 의해서 Z라는 애는 A 플러스 마이너스 AI가 되는 거야. 맞죠?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부분 허수분이 같아요? 만약에 이 경우면 니은은 틀린 명제이기 때문에 반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그럼 디귿. 뭘 물었냐? Z 더하기 Z바가 4야. 이거이면 Z 곱하기 Z바가 8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얘들아, 그대로 하면 되죠. 우리 위에서 구한 니은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런 식의 기억, 니은, 디귿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러면 Z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구한 바에 A 플러스 마이너스 AI. 이거 더하기 Z바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AI로 바뀌면 되지. 그럼 얘는 계산할 때 없어져. 그럼 따라서 2A가 4란 얘기야. 그럼 따라서 A가 얼마야? 2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Z라는 애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i야. 그럼 얘 곱하기 켤레 하면 당연히 8이 나와. 그러면 디귿 맞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선생님이 풀 문제는 372번입니다.
자, 이제 스텝 3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여러분. 지금 땀이 터지려고 하네. 자, 37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거의 한 근을 z라고 한대. 자, 그런데 z의 n제곱에 1 마이너스 z의 2n 플러스 1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n의 자연수 개수 100 이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개수.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은 진짜 잘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이미 많이 봤을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방정식 한번 봐요. 판별식 d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아요.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므로 이 z가 허근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z바라는 이러한 두 허근을 가지게 될 거다. 이 방정식이. 그럼 여기서부터 얻어지는 힌트.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1. 두 근의 곱도 1.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구해야 하는 애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은 요 조건이 나오면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결국 이거의 한 근이 z니까 x 자리에 z를 집어넣었을 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얘긴데 양변에 뭘 곱하는데요? z 더하기 1을 곱하면 우변 어차피 0이고 z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란 결론이 도출되게 돼요. 우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하는 애를 한번 살펴보자. 그럼 얘를 건드릴 수 있는 애만 한번 건드려 볼 텐데 얘를 간단하게 만드는 걸 지금 목적이 있어요. 그럼 1-z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네. z 넘겨오면 1-z는 z바랑 같아. 앞에 건 그대로 z바의 2n 플러스 1제곱이랑 같아. 자, 그럼 얘 또 조작해보자. z바의 전체 n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n제곱의 z바의 이거에 이렇게 되네. 맞죠? 근데 z 곱하기 z바가 1이라면 이게 1이네. 그럼 남는 게 요렇게 생긴 애들이 남게 될 거야. 얘가 양의 실수가 되어야만 하는구나. 결국 정리해봤더니 z바의 n 플러스 1제곱이 양의 실수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생각할 수 있지. z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동시에 z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죠. 한 근이니까. 그럼 얘는 z 6제곱 1이야. 양의 실수네. 그럼 결국 n 플러스 1이 6의 배수여야지만 양의 실수 1을 가진다는 얘기네. 따라서 n은 어떤 꼴? 6k 마이너스 1의 꼴을 가져야 돼. 그럼 이러한 애가 100 이하에 몇 개 있냐 이 말이에요. k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1부터 어디까지야? 16까지란 말이죠. 따라서 몇 개? 16개가 된다.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잘 정리하고 37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5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면 도형이 주어져 있고 이걸 x길이라고 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x에 대한 식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AB가 2x인 정삼각형 ABC라고 했고 n이 각각 변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일단 하나 잡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뭔가 이 x에 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리들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원이기 때문에 도형으로 원이 주어지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반지름이에요. 원의 반지름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면 뭔가 반지름이라고 하면 OP 아니면 OB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연결된 것들이. 그럼 이때 선생님은 요 BC의 중점도 Q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MNQ도 또한 정삼각형일 것이고, 정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 높이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OQ가 놓여질 것이며, 이 O는 무게 중심이 될 거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것은 피타고라스를 써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떤 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를 써야 할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반지름을 뭔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 요 정도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은 MN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1x라는 게 빠르게 파악이 되고, 이 길이 알 수 있고 반지름 구할 수 있고 OR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왜? 무게중심에 의해서 OR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O의 길이에서 AR의 길이를 빼면 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OR의 길이도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원의 반지름도 찾고 OR의 길이도 찾아야 되겠네. 그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OR의 길이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OA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OA의 길이는 일단 이 높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x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높이가 루트 3x예요. 근데 그 루트 3x의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3분의 2만큼을 가져올 거고, 여기서 AR의 길이를 빼줘야 합니다. AR은 어떻게 돼요? x. 요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x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6분의 루트 3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텐데, OP의 길이는 OB의 길이와 서로 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로 구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 삼각형 다시 그려보면 여기 O, 여기 Q, 여기 B이기 때문에 여기가 X. 우리가 구하는 길이 OQ는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3x의 3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를 써주게 되면 루트 3분의 2x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아하, 이 원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2x구나. 그럼 OP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루트 3분의 2x가 된다. 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어떻게? 지금부터 피타고라스 OP의 제곱은 OR의 제곱 더하기 PR의 전체 제곱임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OP는 아까 나왔는데 이거 제곱하면 3분의 4x 제곱. 이거는 OR의 길이 여기 있죠? 이거 제곱하면 12분의 1 x 제곱 더하기 PR. 자, PR은 어떻게 돼요? 1에다가 2분의 1의 x 전체 제곱한 거랑 같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아까도 한근 z 할 때 나왔던 문제야.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어떻게 돼요? x로 양변 다 나눠주면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렇게 생긴 애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는 애야. 그러면 대입해 주게 되면 답은 얼마다? 4가 나오게 된다. 자, 도형에 원이 나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건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적합한 삼각형이 무엇인지까지 먼저 방향을 잡고 각각의 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조금이나마 계산 문제로 풀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꼭 분필 3개를 손에 쥐고 쓰는데 원래는 파란색까지 해서 4개를 쓰거든요. 항상 모양이 이렇게 돼요. 항상 쓰는 방법이 되게 일정한가 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 우리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똑같아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와. 그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땡. 미안해요. 자, 제목부터. 자, 2차 방정식 말고 자,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y는 fx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 2차 함수랑 뭐가 있냐? 직선이 있어요. 직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까지 얘기하는 건데 2차 함수와 이 직선 사이에 뭐에 대해서 해볼 거냐? 위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관계란 말이 나오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거예요. 위치 관계. 뭐 위아래 이런 뜻이 아니라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 그다음에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는가? 이게 바로 위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굳이 화면 녹화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고 정말 수업을 듣는 것 같을까 싶어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2차 함수는 쌤이 어떻게 표현하랬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y는 뭐 ax 더하기 b였지만 여기 a,b를 썼기 때문에 선생님이 mx 더하기 n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바로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항상 함수는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수학에서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자는 건데 2차 함수가 뭐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얘가 2차 함수야. 그러면 얘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두 점이 여기랑 여기 있게 되는데 이 빨간 점을 선생님 A, B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A, B를 뭐라고 불러줄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동시에 만나는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봐요. 선생님은 이 교점의 X좌표가 너무 궁금해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연립을 할 거냐 하고 봤더니 결국 교점 AB의 함수값은 2차 함수에서나 직선에서나 어때? Y값 두 개가 같은 곳이잖아. 그럼 결국 얘랑 이 식이랑 둘 다 Y값이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연립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네. 이거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다? 교점의 X좌표네.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개수는 뭐랑 같을까? 얘의 개수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이 식의 뭐의 개수? 그렇지. 그냥 근 아니에요. 자,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는 이야기네. 어제 배웠던 개념에서 달라진 거라고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네.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럼 결국 이 식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를 결정해.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결국 쌤이 뭐라고 했지? 그렇죠. 판별식 D입니다. 2차식에서. 그럼 이제 또 판단이 서기 시작해. 이 2차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야. 실근의 개수가 2개란 말이야.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온단 말이고, 두 번째, 판별식 D가 0이면 교점의 개수가 1개, 중근이니까. 세 번째, D가 0보다 작아. 이 식의 판별식 0보다 작다? 0개.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것이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하겠네. 이런 형태겠네. 그러면 D가 0일 때는 1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만나는 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얘를 뭐라 부른다? 접할 때네.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할 때네. 그럼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의 개수가 0이야. 실근의 개수가 없어야 돼.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 만나지 않을 때네. 자, 어제 했던 내용에서 조금만 응용시켜주면 이렇게 되네. 결국 중요한 거. 연립한 이 2차식의 판별식이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고, 즉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와 같으니까 교점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이 연립한 2차식의 판별식이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 저 판별식에 따라서 이 위치 관계가 다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념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예제 3개를 풀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몇 번 풀 거냐면 고쟁이 386, 389, 391 풀 거고 교과서 62페이지에 5번 풀 겁니다. 자, 혹시 먼저 보고 오고 싶은 친구들은 스탑 하시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풀어보고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386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쟁입니다. 자, 386번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교점의 개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얘네 2개를 연립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연립할 거야.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런 2차식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교점이 2개고 교점이 2개란 말은 여기에서 실근이 몇 개다? 2개란 얘기네. 실근이 2개란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란 얘기야.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 이 C가 0보다 커.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A는 4분의 29보다 작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A의 최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7 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네. 자, 여러분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389번으로 갈 거야, 선생님. 자, 389번은 뭐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그 다음 직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y는 x 플러스 k가 적어도 한 점이야, 얘들아, 이번에는. 자, 적어도 한 점. 자, 국어가 참 헷갈리게 나온다. 자, 적어도 한 점은 또 뭐야? 한 점도 되고 두 점도 된다. 그러면 오케이. 결국 교점이 1개 이상이란 이야기네. 그럼 교점 구하려면 이 2개를 연립하라고 했다. 한 번에 연립해 봅시다. 이렇게 되네. 근데 적어도 한 점이란 얘기는 실근이 1개 이상이야.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자, 그래서 판별 써주면 B제곱, 짝수의 판별 쓸게요. B제곱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따라서 K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선생님 말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391번 한번 봐요. 선생님 진짜 덥네요 지금 땀이. 391번. 지금 여기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드디어 나왔어. 원래 함수는 그래프가 나와야 진짜 좀 문제를 풀지.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렇게 생긴 직선도 주어졌어. 근데 뭘 구하라 했을까? 구하라고 한 게 여러분 문제 보고 있죠? 이거의 모든 실근의 범위. 자,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뭘 생각하냐? 얘 뭐야?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 연립한 애야. 그럼 얘의 실근이 의미하는 건 뭔데? 교점의 무슨 좌표야? 이거 진짜 헷갈려 나중에. 교점의 x좌표라는 거. 선생님 이해돼요? 이 교점의 x좌표가 나타내는 게 실근에 해당한다고. 근은 x의 값이니까. 그러면 얘는 그림만 실컷 그린 거야. 이건 식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래프에 답이 다 있어. 그래프를 뚫어서 쳐다보면 돼. 그럼 여기서의 실근은 마이너스 3이랑 4지 뭐. 따라서 곱은 얼마? 마이너스 12란 말이야. 선생님 이해됩니까? 이 문제는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래프만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자, 이해돼요? 자, 그러면 교과서 62페이지에 5번도 선생님 바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물질판이라서 자, 바로 지우고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보면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 필요 없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문제 5번. 교과서 62페이지. 자, 2차 함수 y는 어떻게 주어져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근데 이거에 그래프와 접하고 기울기가 뭐다? 음수래. 이러한 직선이 0,4까지. 이거 다 직선에 대한 힌트야. 그래서 문제가 결국 직방을 찾으라는 이야기네. 그럼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직방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직방을 놔야지. y는. 근데 기울기 모르잖아? a. 근데 얘를 지난대.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우리는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직선의 방향 찾을 수 있지. 단 a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음수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어. 2차 함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뭐 한다? 접한다. 자,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한 개란 말은 이 두 개 같다 해야 구하지. 교점은 y좌표와 같은 점이니까. 자, 그러면 야를 이쁘게 정리해 주게 되면 선생님 계산 다 했습니다. 선생님 문제 다 풀어봐요 진짜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풀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접한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 교점이 하나니까. 그럼 짝수의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라는 거야. 그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0이.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따라서 계산해보니까 선생님이 근해공식을 썼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A가 뭐라 했지? 조건 잘 봐야지. 이래서 조건 있는 거야. 음수라 했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직방에다가 야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맞죠? 플러스. 그럼 답은 y는 2 마이너스 2루트 2x 더하기 4가 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설명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럼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또 과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과제를 한번 추첨해 보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수업만 정말 열심히 들어도 충분히 개념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과제만 열심히 해결해도 문제 많이 풀어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과제까지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죠, 선생님 말? 그 다음에 스텝 1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다 풀어보고 또 하나 시간이 남으면 기출의 고백 M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마 조만간 기출의 고백 M 문제 질문 받고 모르는 문제 풀어주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도 과제 추첨하러